자, 이제 우리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형태에서 했던 그래프 1의 내용은 뭐였어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만든다? 표준형의 모습으로 만든다. 그걸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흐름에 의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기를 이 꼭지점의 좌표를 중심으로 이차 함수를 지금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그 꼭지점을 만드는 방법을 그냥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 이차 함수 본연, 함수 본연에 대한 정보들을 찾으려고 할 건데 그 본연에 대한 정보 중에는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x절편, 두 번째 y절편. 자, 우리가 그래프에 x절편과 y절편 1차 함수 때도 여러분 배운 내용이죠? x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x절편의 뜻이 뭐예요? x절편?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x축과의 교점의 x값 좌표. 그게 x절편이에요. y절편은 뭐예요? y축과의 교점의 y좌표가 y절편 이렇게 이름돼 있어.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니까 x절편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y가 0일 때의 x의 값. 그게 x절편입니다. 그렇죠? x절편 구하는 방법. y축과의 교점이니까 y축은 x가 0일 때의 y의 값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서는 절편을 구하는 방식이 동일한 거예요. 1차 함수 때 했던 것은 1차 함수 때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함수에서도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식의 x축, y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 역시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y절편이란 지난 시간에 이미 드러났어요. x에다 0을 대입하면 y절편 누구야? c입니다. c. 자, y절편.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누구? c입니다. 자, 그러면 표준형에서는 누굴까요? 표준형에서는 y절편 어떻게 구해요? x에 0 넣어서 나오는 거예요. x에 0을 대입해서 ap제곱 더하기 q 값이 y절편으로 얻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y절편은 그냥 x에 0을 대입하면 나오는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그냥 구하는 게 x에다 0을 대입하면 쉽게 얻어진다. 문제는 이 x절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x절편.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 y에다 0을 대입하면 x축과의 교점이니까 y에 0을 대입하면 0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값이 x절편인데 그 값이 곧 근이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 자, 그래서 이 x절편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2차 함수에서의 x절편은 바로 2차 방정식의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요 연결이 중요한 거야. 다시 2차 함수에서의 x절편이란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야기다. x절편은 근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걸 배웠어요? 처음에 근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했어요. 그 다음은 뭐 배웠게? 근의 개수를 배웠어요. 서로 다른 두 근이냐, 중근이냐, 안 만나냐. 그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야.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종류가 몇 개입니까? 세 가지. 서로 다른 두 근. 두 번째는 중근. 세 번째는 근이 없다. 자, x축과의 교점이 방정식의 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은 교점이 몇 개? 두 개. 교점 두 개입니다. 중근이라고 하는 건 교점이 몇 개? 한 개입니다. 이 한 개인 상황을 특히 접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해요.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한다예요. 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점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하고의 위치 관계는 교점이 두 개냐 하나냐 없냐가 있는 거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공통사항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의 중3 수학에서의 2차 함수는 그 x절편을 이용해서 그 좌표를 구하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좌표로 식 세우기, 이게 중요한 작업이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그 내용하고 얘를 연결하기, 이게 중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할 거예요, 우리는. 미리 해놓을 거야. 어차피 지금 다 배운 내용들이니까 연결고리를 하나만 더 가져갑니다. 자, 연습 가볼게요.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편집상에 잘린 거는 x축과의 교점 좌표, y축과의 교점 좌표를 구하세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정식으로 이제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 좌표 또는 절편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y에 0을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자, 인수분해 보입니까? 자, x 플러스 1 마이너스 8.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8이 나왔어요. 자, x축과의 교점 좌표 마이너스 1,0, 8,0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y축과의 교점 좌표는 얼마? 0, 마이너스 8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x축과의 교점을 구하세요. 있으니까 물어볼 겁니다. 우리한테. 있으니까 물어볼 거야. 근이 있으니까 풀어라라고 줄 거야. 그리고 2차 함수에서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건 2차 방정식에서 주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식들은 대부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식이 딱딱딱 떨어지는 걸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건 없어요. x좌표, y좌표,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교점의 좌표가 방정식의 근이구나. 이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함수에서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방정식에서는 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둘이 같구나를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정식에서의 근과 함수에서의 좌표의 의미상의 그 공통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잘 이해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x절편과 y절편도 우리 함수에서의 고유의 내용인데 이걸 먼저 풀어야 되네. 자, 자, 요거 풀고 갑시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그래프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왼쪽 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 우리 많이 했잖아. 그럼 그동안에 그리는 연습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 꼭지점 찾고 y절편 찾고 쭉 연결을 했죠. 거기에 이제 x좌표까지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더더욱 자세하게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럼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봅니다. 자, 그럼 꼭지점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묶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반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빼기.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6 4분의 25입니다. y절편은 마이너스 6이에요. c는 마이너스 6입니다. 0,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여기 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5. 이렇게 해서 아래로 쭉 여기까지가 그렸던 우리가 알던 정보예요. 여기에 x축과의 교점이 필요하면 구하자. y에 0을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인수분해해서 플러스 2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이 좌표가 a는 마이너스 2고 b는 3이에요. 여기까지도 얻어진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자세하게 그래프를 표현하려면 우리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2차 함수 꼭지점 없으면 표현할 수 없죠? y절편. 무조건 y축과는 만납니다. 2차 함수가. 그 다음 만난다면 x축과의 교점까지.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거예요.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꼭지점, y절편, x절편.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문제가 우리에게 연습을 시키고 있는 작업이에요. 자, A, B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x축과의 교점이니까 A, B를 찾으려면 y에 0을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 자, 그렇게 했더니 x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 됐어. 그럼 a는 마이너스 2,0이고 b는 3,0이군요. 그 다음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x에 0을 대입하면 저 y 값이 나오니까 0, 마이너스 6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네모칸입니다. 좀 이해될 거라고 보고요.
자, 다음은 자, 우리가 1차 함수에서도 1차 함수 ax 플러스 b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을 결정했단 말이야. 연습해 볼까요? ax 플러스 b. 첫 번째 a가 양수, b가 양수. 두 번째 a가 양수, b가 음수. 세 번째 a가 음수, b가 양수. 네 번째 a가 음수, b가 음수. 부호에 따라서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기울기 양수, y절편 양수니까 자, 요렇게 가는 오른쪽 위 방향 위에서 만나요. 이게 1번 그래프 개형이에요. 자, 기울기 양수면서 y절편 음수니까 밑에서 만나요. 요게 2번 그래프 개형이에요. 기울기가 음수면서 y축과는 위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게 3번 유형이고요. 기울기 음수, y축과도 아래에서 만나요. 이게 4번 그래프 개형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부호를 판단하기도 하고 부호를 알고 그래프 개형을 찾기도 하고 하는 게 있었죠. 1차 함수는 2개니까 4가지 조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차 함수는 A, B, C의 부호가 각각 A도 플러스 마이너스, B도 플러스 마이너스, C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면 B가 0이고 C가 0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0인 건 빼놓고 풀마로만 보면 총 8가지의 부호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응? 여기는 2개, 4가지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총 8가지예요. 그러면 그 8가지의 조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뿔뿔뿔, 뿔뿔마, 뿔마뿔, 마뿔뿔, 뿔마마, 마뿔마, 마마뿔, 마마마 이렇게 8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총.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서 A, B, C의 부호는 8가지니까 8가지의 그래프의 개형을 떠올리는 거야. 이게 4개의 직선을 떠올리는 것처럼 8개의 그래프를 떠올려야 돼요. 근데 8개를 하나하나 일일이 찾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야. 자, 그래서 A, B, C의 부호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 힌트냐 그걸 가지고 8개 중에 하나의 그래프로 맞춤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보면 자, A의 부호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판단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A의 부호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면 위로 볼록을 말해주는 그래프예요. 자, 두 번째는 B의 부호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B의 부호는 B만 가지고는 단독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B의 부호는 뭐랑 같이 알아야 되냐? A의 부호와 같이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축의 위치를 가지고 B의 부호를 봅니다. 축의 위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정도는 머리에 넣자 그랬잖아. 자, 2차 함수의 일반형에서 축의 방정식 x는 뭐였다? 마이너스 2a분의 b. 두 분 얘기하는데 한 분은 안 들렸는데 작게 얘기했어? 응? 기억나 안 나? 나죠. 기억나지? 대칭 축의식 뭐라고? x는 마이너스 2a. 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였어요? 대칭 축의 위치였잖아. 축의 위치.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 y축이 있는데 축의 위치가 y축의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여기가 대칭축의 위치인 거예요. 그죠? 대칭축이 y축의 왼쪽에 있다. 그러면 여기가 대칭축의 위치인 거예요. 이런 뜻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대칭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 뭐야? 양수예요. 양수. 대칭축이 y축으로부터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 값이 뭐다? 음수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을 때는 A, B의 부호가 마이너스 붙인 게 양수니까 둘이 부호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둘이 달라서 요게 마이너스가 나와야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왼쪽에선 이게 전체가 음수가 나오려면 이게 양수니까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자, 그래서 B의 부호는 A랑 같이 A의 부호랑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A의 부호하고 같으면 대칭축이 Y축으로부터 왼쪽에 있으면 A, B의 부호가 같다. 곱하면 양수라고 쓰고요. 대칭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다면 A, B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아까 양수냐 음수냐 0이냐도 있다 그랬잖아. 0. 자, 그러면 AB가 양수일 땐 여기고 음수일 땐 여기인데 AB가 0인 건 어디예요? 가운데죠, 가운데. 가운데라는 말은 A는 절대 0이 될 수 없잖아. A는 2차 함수면 무조건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B가 0일 때는 대칭축이 Y축이 되는 거예요. B가 0일 때 보세요.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AX제곱 더하기 C가 되죠. 꼭지점이 0,C인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는 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B가 0일 때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B가 A랑 같이 부호가 같을 때와 다를 때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부호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요게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B의 부호. 다시 한번 봅니다. B의 부호는 누구랑 같이 본다? A랑. 그래서 대칭축이 오른쪽. 마찬가지예요.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자, 보세요. 자, 이거면 이때는 A의 부호가 뭐예요? 양수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죠?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B의 부호 뭐예요? A하고 B가 부호가 다르다. 자,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A는 음수. 자, 대칭축이 여기 있어요. B의 부호하고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로 볼록인 애가 있었어요. A의 부호 뭐예요? 양수. 자, 대칭축이 왼쪽에 있다. 그러면 B하고 부호가 같다. 자, 위로 볼록인 요 경우는 A는 음수. 자, 그러면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니까 B하고 부호가 같다. 이런 식으로 B를 부호를 판단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C가 남았죠. C는 뭐였어요? Y절편이었죠. 자, 그러니까 C의 부호 판단법은 교점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프와 Y축, 교점의 위치. Y축하고 위에서 만나는 애들은 C의 부호가 양수라는 소리고 Y축이랑 아래에서 만나는 애들은 C의 부호가 음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8가지 그래프를 이제 쌤이 그려볼게요. 우리가 예상하는 건 8가지의 그래프 개형이 있을 거야 라고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8가지가 아래로 볼록 4가지, 그 다음 위로 볼록 4가지, 이렇게 8가지의 개형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아래로 볼록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저 4가지는 뭐냐? 아래로 볼록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 기준. A는 모두 양수예요. 자, 1번 A 뭐라고요? 양수. 자, 그러면 B는 뭐가 돼요? 대칭축이 어디 있다? 왼쪽. 왼쪽에 있으면 A하고 B하고 부호가 어떻다? 같다.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 자, Y절편. 1번의 그래프는 Y절편이 Y축과 위에서 만나니까 양수고요. 3번의 그래프는 Y축과 X축 밑에서 만나니까 음수예요. 2번과 4번입니다. 아래로 볼록이니까 A 양수 동일하고요. 대칭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어요. Y축 오른쪽에 있으면 A하고 B하고 부호가 어떻다? 반대. 다음 C는 위에서 만나니까 양수, 아래에서 만나니까 음수.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한 번 더 연습. 자, 이번에는 위로 볼록 4가지. 자, 여기서 이렇게 뭐 번호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자.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 자,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음수. 다 음수예요, 지금. A 다 음수. 자, 축의 위치. 축이 왼쪽에 있다. B하고 부호가 같다. B하고 부호가 같으니까 위에는 A의 부호 그대로 씁니다. 자, 오른쪽에 있다. B하고 부호가 A하고 부호가 반대. A하고 부호가 반대. 자, Y축과의 교점. C 양수. C 양수. C 음수. C 음수. 자, 이렇게 해서 8가지의 개형을 다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모양이 딱 나오고 나면 우리는 A, B, C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B가 0인 순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B가 0일 때는 축이 어디 있다? Y축 위에.
b가 0일 때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b가 0일 때. 양수든 음수든 꼭지점이 y축 위에 있으면 b가 0인 겁니다. c의 부호는 별개죠. 그럼 c가 0인 건 어떻게 알죠? c는 y축과의 교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면 c가 0인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c가 0이면 원점을 지나는 겁니다. 아, 너무 지저분해졌죠 이제 많이 그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A, B, C의 부호를 판단한다. 다시 정리할게요. A의 부호는 우리가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부터 나왔던 그 부호입니다.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으로 판단한다. C의 부호는 Y축과의 교점으로 판단한다. 이 두 가지를 따로 놓고 B의 부호를 신경 써야 됩니다. B의 부호. 대칭축이 Y축의 왼쪽이면 같고 오른쪽이면 다르다. 같고 다르다. 같다. 같다. 이해됐어요? 같다. 왼쪽은 같고 오른쪽은 다르다. 같다를 잘못 이해해서 맨날 같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전에 한자 표현으로서는 좌동 우이 이렇게 썼어요. Y축의 왼쪽은 같고 우이 다르다. 좌동 우이. 선생님 학창시절은 그렇게 배웠어요. 좌동 우이. 수학 선생님들도 한자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 근데 선생님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프로를 하나 봤는데 한자가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래요. 한자를 만든 조상은 놀라지 마세요. 누굴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만들었대요. 한자도 우리 민족이 만들었고 한글도 우리 민족이 만들었는데 중국이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래요, 한자를. 그 역사적 사실이 발견되던 어떤 그 유적지가 있었는데 그걸 발굴하다가 중국이 덮었대요. 거기서 한자가 중국 게 아니라는 사실들이 막 나오니까 세계적으로 그게 이슈가 됐다가 그걸 덮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잘못된 정보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북한 쪽에 있는 땅이에요. 북한 쪽의 땅. 거기에서 옛날 유적지, 은나라 시절의 유적지에서 한자를 만든 그런 정보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김진명 작가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이게 일반화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선생님도 이제 그냥 그 이야기만 들은 거라서 선생님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요즘은 좀 그 중국의 동북공정이 조용하긴 한데 얘네들이 우리 거 자꾸 막 뺏어가죠. 자기네 거라고. 김치도 지네 거라고 그러고. 미쳤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그런 게 무서운 거야.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다 맞아. 이렇게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잖아.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우리 선배들, 조상님까지는 아니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 건 정말 큰 행복인 겁니다. 정말. 6.25 때도 우리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그나마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진짜? 우리 일제강점기에서 못 벗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선생님, 그걸 상상한 영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 그래서 우리 다 그냥 차별 대우 받으면서 아직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때 독립 못했으면. 뭐 여차여차 뭐 지금은 이제 세계 다른 나라들의 도움으로 독립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그 영화의 가정대로 그대로 일제 지배를 받는 걸로 끝났으면, 와, 우리 조상이 한국인인 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 와,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우린 진짜 다행인 거야. 분단 국가의 위험은 아직 잠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되게 불쌍한 게 맞죠. 본인의 의지로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그래서 뭐 요즘 금수저, 뭐 흑수저 얘기도 많은데 금수저도 부러운 거 맞지만 우리도 흑수저여도 다행이다. 대한민국의 흑수저여서 다행이다. 북한에서 흑수저로 태어났어 봐라, 야. 큰일 나죠. 그래서 막 지금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탈출하고 있고 막 이런 러시를 이루고 있대요. 응? 엘리트 집단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막 그러고 있다는데 이해가 가. 목숨 걸고 탈출할 것 같아. 북한에서 외부의 사정을 알게 되면. 나 이게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그럼 좀 많이 난감할 것 같아요. 자, A, B, C의 부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자, A의 부호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함으로 양수. 다음 축. 축이 Y축의 어느 쪽? 오른쪽. 좌동 우, 이. 오른쪽에 있으므로 A, B의 부호는 다르다. 그러면 A가 양수니까 B는 음수다. 자, C의 부호. Y축과의 교점이 X축 위에 있으면 양수, 아래에 있으면 음수. 양수. X축의 위쪽에 있으므로 양수. 되겠죠? 자, 그래프의 모양이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함으로 음수. 축이 Y축의 어느 쪽? 왼쪽에 있으므로 왼쪽에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는 같다. 그다음에 A가 음수니까 B도 음수. 자, C. X축 아래쪽에 있으므로 Y의 부호는 음수. 이렇게 되겠다. 자, A, 아니 양수 B, 음수 음수. C, 양수 A, 음수 B, 음수 C, 음수 A, 양 B, 음수 C, 음수가 아니야 양수. C. 음수요. A, B, C의 부호였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을 때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 PQ, Y축과 만나는 점. 자, X축과 만나는 PQ 뭐다? Y가 0일 때의 근. 두근. 응. 자, 마이너스 5x 제곱, 5x 더하기 6은 0의 근을 찾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해서, 자, 다음의 방정식의 근을 찾으면 되고요. 자, 1 곱하기 6, 마이너스 플러스.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이니까. 자, p 좌표 얼마? 마이너스 1. q 좌표 얼마? 6. 자, r 좌표 얼마? y 좌표 6. 자, p 더하기 q 더하기 r. 됐습니까? 자, 참고로 우리 대칭축을 이렇게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P하고 Q하고 정중앙에 있는 숫자가 몇일까요? 이게 중점입니다. 중점. 둘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중점이 나와요. 둘 더해서 나누기 2. 중점 구하는 방식은 기억해야 돼요. 둘 더해서 나누기 2. 그게 2분의 5죠. 그게 축의 방정식입니다를 이렇게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축의 방정식은 X축 교점의 중점이에요. 되겠어요? 두 교점의 중점. 교점의 중점은 둘 더해서 나누기 2. 자, 여기서 우리 축의 방정식 뽑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2a분의 b. 2분의 5가 그러니까 축을 여기서도 찾고 저기서도 찾고 막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2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예진아, 넓이 공식 뭐야? 예진아? 삼각형 넓이 공식 뭐야? 2분의 1. 그치? 그것 때문에 그거지? 네. 오늘 삼각형 넓이 문제를 선생님한테 질문했었거든. 넓이 관련 문제. 그래서 물어본 거야. 예준아! 네. 자. 자, 주어진 식에서 지금 밑변은 나옵니다. 밑변은 A, B예요. 그럼 높이는 어디 있을까요? 높이? 요게 높이죠. 응? 자, 그러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밑변과 높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밑변은 뭘 찾아라? X축과의 교점, 좌표를 찾아라. 자, 그러면 X 좌표 방정식 풀어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자, 그러면 A, B의 길이 얼마예요? B 빼기 A. 자, 4입니다. 밑변 4. 오케이? 자, 그러면 높이는 뭘 알아야 돼요? 지금의 C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꼭지점에 있는 거죠. 그럼 꼭지점 좌표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꼭지점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의 제곱 더하기 빼기 1.
자, 그러면 요 세 개 항이 완전 제곱 만들고, 자, 마이너스 1 밖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러면 C 좌표가 나왔어요. 1,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높이 얼마게요? 4. 그렇죠? 밑에 있는 애니까 요걸 부호를 반대로 써야 되는 게 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넓이가 8입니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표준형도 만들고 방정식도 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풀이에. 꼭지점과 연결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삼각형은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뭘까요? 점 D는 꼭지점이죠. 여기가 0,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이때 높이는 여기죠. 자, 그러면 그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정석대로 푼 걸 보여드린 거예요. 표준형. 자, 조금 다른 시각으로 얘를 볼게요. 자, 이미 방정식에 해당을 해서 마이너스 1과 3을 찾았잖아. 그러면 표준형 없이 꼭지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표준형을 만들지 않고 꼭지점 좌표 찾기. C의 좌표를 찾으란 얘기인데 C의 X좌표는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요? 얘네 둘의 중점. 그지? 중점. 둘 더해서 나누기 2 하니까 얼마야? 1이죠. 그지? 1인 거 알겠어? 알겠어? 1인 거? 그러면 X가 1일 때의 Y의 값인 거예요. X가 1일 때의 Y의 값. 좌표니까 X좌표는 Y좌표 중에 하나를 알면 대입하면 나오잖아. Y좌표 알면 X좌표를 알고 X좌표를 알면 Y좌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형 없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꼭지점이 나와요, 사실은. 이런 방법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다양한 걸 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 이 방법은 있지만 이건 최후의 방법이고 꼭지점의 특징은 대칭축이니까 여기 같은 간격 떨어져서 얘를 중점은 어떻게 구한다? 둘 더한 거 나누기 2로 이렇게 구한다. 좌표가 1인 거 아니까 대입하면 나와 이런 뜻입니다. 자, 3번.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를 떠올려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아래로 볼록 기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위로 볼록 기준 X축과의 위치 관계 역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안 만난다. 기억납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풀었어요? A는 양수이고 1번 A는 양수고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예요. 이렇게 풀었어요. 꼭지점의 Y좌표. 응? 자, 2번. 양수이고 꼭지점 Y좌표가 0이에요로 풀었어요.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 Y좌표가 양수예요로 풀었어요. 자, 위로 볼록. A는 음수고요. 꼭지점 Y좌표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요. 양수.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 Y좌표가 음수다. 자, 아까 지금 배운 내용으로 풀어봅시다.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그러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여야 된다? 꼭지점의 Y좌표가 0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플러스 3. 뭐 하고 있어요? 꼭지점 Y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표준형 만들고 있잖아. 꼭지점의 Y좌표를 찾으려면 표준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입니다가 된 거예요.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요 꼭지점 좌표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따라서 K는 6입니다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선생님이 지금 요 핵심 문제 3번을 푼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특히나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를 뭐라고 쓴다? x축과 접할 때라고 써도 같은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으로 확장을 해볼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으로는 교점을 x축과의 교점을 2차 방정식의 근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으로. 자 그러면 요 아래로 볼록 두 점에서 만났어요. 근이 몇 개? 두 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근. 접했어요. 근이 한 개. 예? 없다. 근이 한 개란 말은 완전 제곱 이퀄 0이죠. 완전 제곱 이퀄 0이 근이 0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이 뭐여야 돼요? 완전 제곱이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플러스 3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접근 방법과 정확하게 같은 겁니다. 2차 방정식. 2차 식에서 다음이 완전 제곱식일 때,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질 때. 기억납니까?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얼마였어요? 반의 제곱 9였죠? 그래서 K는 6인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 완전 제곱식이 지금 역시 3개의 단원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일 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2차 함수가 x축에 접할 때. 푸는 방법이 모두 같다. 푸는 방법이 모두 같아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조건. 이해되겠습니까? 위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점에서 접할 때 교점이 중근 하나니까 2차 식이 완전 제곱일 때 같은 이야기입니다. 연결되고 있습니까? 네. x축과 접할 때.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과 같다. 얘를 함수에서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어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다 똑같은 겁니다. 교점이 하나예요. y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로 푼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말이야. 여기서 욕심을 내볼게요. 자, 여기를 2로 바꿨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거 어떻게 풀어요? 응? 2차 식인데 그치? 여기서 완전 제곱식이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것은 어떻게 풀었어? 2로 나누고 반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죠. 하나를 더 말해줄까 말까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면서 고민이 되는데 조금 더 진행하고 연습한 후에 더 이야기를 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 우리 그거 했잖아. 근질근질한 게 아니라 해줘야 되는 게 맞네.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뭐로 판단했습니까?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이 뭐였어? 땡땡땡. 무슨 식? 판별식. 판별식이 근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근이 2개예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응? 접해요. 판별식이 0이다. 안 만나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작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판별식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x축과의 위치 관계. 다시 본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근이 한 개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뭐였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우리 짝수 판별식도 기억해야 되는데 짝수 판별식 뭐였어요? b-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러면 자, 판별식으로 봅니다. B는 얼마? 6. 마이너스 4AC는 얼마? 0.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K는 6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판별식으로. 자, 짝수 판별식으로도 봅니다. A는 1이고요. B가 6이고요. C가 K 플러스 3이라고 나온 거예요. 자, B-는 3이에요. B-제곱 마이너스 AC는 0. 자, 훨씬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참수의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방정식의 근의 개수로 해석해서 판별식으로 푸는 겁니다. 판별식으로. 자, 정리. 그러면 제일 편한 방식이에요. A의 부호 따질 필요도 없고 꼭지점 찾을 필요도 없고. 자,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0보다 크다. 접하면 0. 안 만나면 음수. 자, 위로 볼록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양수. 접한다. 판별식 0. 안 만난다. 판별식 음수. 자, 그러면 몇 개든 만난다.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 판별식은 0 이상. 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판별식이 0 이상. 되겠습니까? 자, 4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근이 몇 개? 2개. 서로 다른 2개. 서로 다른 두 근.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인데요.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푼다고요. 는영이 있다. 그것처럼. 자, 그러면 역시 짝수입니다. 그냥 판별식으로 풀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 이렇게 풀면 돼요. 36, 9. 9 플러스 2K가 양수. K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 자, 짝수 판별식으로 다시 풀어봅니다. 짝수 판별식. 자, B-제곱 마이너스 AC 양수. 당연한 얘기지만 짝수 판별식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 짝수 판별식 미리 가져갑시다. 올해부터.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를 판별식으로 푸는 거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판별식으로 이렇게 푸는 거는 교과 과정에서는 안 해요.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개수. 이거 얘 그걸로 했나 좀 확인하자. 꼭지점의 Y좌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판별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고1에서 떠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석대로 푼 것처럼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푼다고? 이 내용도 중3에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위로 볼록이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꼭지점의 Y좌표가 뭐여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푸는 것도 서술형 대비로 기억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앞에 세개항 완전 제곱 만들어주고 자,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나오면 이게 2분의 9 더하기 K. 그러면 이 Y좌표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커요. 이게 우리 교재에서 정식으로 말하는 풀입니다. 판별식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 좀 욕심을 내본 거예요. 판별식의 부호의 의미는 뭘 얘기한다? 근의 개수. 근의 개수란 함수에서의 교점 개수를 얘기한다. 교점 개수. 교점 개수로 쓸 수 있음. 자, ABC의 부호 판단입니다. 예, 준아. 네. A는? 플러스 B는? 왼쪽. 플러스 자신 있게. C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불안하잖아. 어떻게 판단하지 지금 헷갈리는 거지? 네. C가 뭐야? C가 이제 Y의 Y의. 절 Y 절편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Y축과의 교점의 좌표라고. 얘만 보는 거야, 얘만. 네.
여기가 몇이야? y 여기 몇이야? 0. 0이야. 0,0. y 0이야. 네. 여기는 1, 2, 3, 4 위로 갈수록 플러스. 여기는 다 y가 플러스야. 여기는 다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야. y. 여기는 x가 플러스인 거 얘기하는 거고 x가 마이너스인 걸 얘기하는 거야. 응? x가 크다, 0보다 크다, 작다. y가 0보다 크다, 작다. 교점 어딨냐? 여기 있대, 여기. 어? 그럼 원점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C는 양수다. 고를 수 있죠? 자, 해보십시다.